엠마누엘. 여기 시방학 문화부 이부장이에요. 아침에 저 커피 좀 마실까 해서. 커피? 커피 4잔만 부탁해요. 예. 조사부죠? 예. 어제 YMCA 갔다 온 사진이 없네요. 거기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이따 가져갈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이거. 예, 국제신문 한 기자 부탁합니다. 전화했었어? 나야. 아니야. 그건 무책임이지. 그건 더 무책임이지. 기사를 안 쓰면 신문이 안 나오니? 잡지 오려 붙인 이상한 신문 되잖아. 어쨌든 나는 잡지 베낀 신문은 못 만들어. 그게 아니라니까. 야, 극소수 불순분자가 누구니? 극소수 불순분자잖아. 안 그래? 아무튼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아니라니까. 끝까지 읽어봐. 언론과 사회.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민중 스스로가 언론 자유 수용을. 교정지 올라왔어요? 그 아까 요리기사.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하고 알려줄게요. 이 자리에서 송건우 씨는 우선 언론의 중요성을 민주국가의 안보와 연관시켜 감지할 때 가능한 것이며, 언론의 독립과 자유로운 활동은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를 막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실책을 올바로 유도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라는 것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언론은 사회 각층의 여론을 고루 반영하는 것이며, 또 그래야만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송 씨의 논조였다. 조사부죠? 부장님, 저 문화부 이현경이에요. 예, 사진 잘 받았어요. 근데 장석원 이벤트 사진이요. 이거 말고 딴 걸로 갔으면 해서요. 예? 저기 공연 사진 중에요. 두 배우가 밧줄에 묶여있는 장면 있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뒷모습인데 두 손이 밧줄에 묶여서 온몸이 다 감겨있고요. 예, 서로 풀어주는 장면이요. 그걸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건열단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조 부장님, 그때 잘리면 그때 가서 다른 걸로 바꾸죠, 뭐. 예? 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5분 후에 갈게요. 조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현경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미리 겁먹을 필요 있나요, 뭐. 부장님 그렇게 걱정하셨던 무덤없는 주검기사 있잖아요. 그것도 뭐 살았잖아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지. 저는 사실 그 대머리 문어 부분 너무 과격하다 생각했는데 물에 데쳐서 죽는 부분까지 살았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남 교수님이시죠? 예, 저는 신할군사 문화부 기자인 신인입니다. 예. 저 이번에 아이다 천연 출연하시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왜? 왕창 잘렸어요. 어떤 기사가? 씨알의 소리 10주년 기사 있잖아요. 어떡하죠? 부장님, 기사도 완전히 잘렸으니까 사진을 키우죠? 사진을? 네. 부장님, 이 기사는요, 저희 신문만 나오는 특별한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부장님, 딴 기사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딴 걸로 대체. 아니, 부장님, 언제 또 기사 써서 언제 법률 같아요. 부장님, 지금 11시 반이에요. 30분 안에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하자고? 사진을요, 한 6배 정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6배? 네. 그러면 알맹이가 없는데 사진만 갖고 떼오자고? 아니, 창간 10주년이니까 사진도 크게 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네, 고맙습니다. 이다 씨는 그냥 이대로 나가고. 예술은 예술이어야 하되 사회와 고통에 대한 강 건너 등불식 무관심일 수는 없다. 폭력으로 흥한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내가 이현경이하고 오면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아슬아슬해서 더 이상 못 봐주겠어. 편집부죠? 네, 저 문화부 이현경입니다. 저 기사 잘렸거든요. 사진을 많이 피워야 될 것 같아요. 한 6배 정도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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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요, 그냥. 아침부터 웬일이야? 오늘은 오게 돼. 너 신문 장사는 잘 되니? 네, 요즘 새로 나온 이번 소식인 거야? 야야야, 장사하면서 이렇게 군상 맞은 거 봤냐? 뭐 아직도 데모하는 어린 학생들 앞에 총구리 들이대고 통신 한번 잘못했다가 색깔 의심받아서 콩밥 먹을 거야. 똑같아. 그래도 옛날에 입도 뻥끗도 못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지 모르니. 아닐걸? 지금도 이 사무실 어딘가에 도청장치가 돼 있을지 몰라. 남파, 국회 간첩 일명 검거. 남해안 침수 광주 잠입기도 국회 남파 간첩 이창용을 지난 23일 서울에서 검거하고 이가 소지한 통신장비 납치표 20여 종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첩이는 체포하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정신으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수사관에 의해 저지에 당하자 다시 혀를 깨물어 1.5cm가량의 자해상을 입혔다. 국회 노동당 연락부 소속인 간첩 2인은 공전의 남파 간첩과는 달리 용모 국장이 국내 민간인과 구별이 어려워 국내 소요 지역에 잠입하도록 했으며 발각시 자살을 원칙으로 하며 시위 군중 속으로 들어가 살인, 방화, 대담한 행동을 하기 위해 환각대를 소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계엄군 광주시 전격 진입. 오늘 새벽 시 저녁 완전 장악. 2명 사망, 200여 명 체포. 계엄사 발표. 계엄사령부는 27일 새벽 계엄군이 고립 10일째인 광주시 내 진입, 시내 일원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 군병력을 광주시 내에 투입, 새벽 5시 10분 시내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군이 진입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가격파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계엄 당국은 치안이 유지될 때까지 광주 시내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다음과 같다.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광주에 왔으며 지난 25일에는 대통령 각하의 현지 특별 강화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한 폭도들에 의해 후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그는 생활고와 온갖 위험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27일 새벽 3시 30분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했다. 군이 진입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폭도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으나 새벽 5시 10분 광주시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간 중 폭도 2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을 체포했다. 나 문화부 이 부장이야. 내일 우리 대공당에서 모여가지고 정화운동 결의하는 거. 내일 2시로 하면. 맨날 만약 무슨 결의문만 낭독하고 하면 뭐해? 백기환, 진덕규, 임종국, 김도연, 오익환 등 12명의 저자가 함께 집필하였다. 왜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졌는가? 혹은 오늘날 분단의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책은 79년에 기획되었다 한다. 한신일백돌, 활발해진 단죄연구. 애국 계몽사상 부각되는 단죄사학. 국민주의 운동에 기반되는 성격도. 내가 국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는 나의 눈만 내가 아니라 천하의 유심한 눈물을 뿌리는 자 모두 나이며 내가 사회를 위하여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창자만 내가 아니라 천하의 값있는 피를 흘리는 자 모두가 나이다. 결국 단죄는 역사적 사명감에서 역사와 자연의 일체가 되었고 국권 회복에 헌신하는 애국적 힘의 형성을 정신적, 철학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이다. 정신적 국가가 있은 후에야 형식상 국가가 있을 수 있다며 정신상 국가를 우위에다 놓았던 것도 진 교수가 살핀 단죄의 주요 사상이다.
보다 정직한 동화를 쓰는 것이 희망.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정직한 동화를 쓰며 목회를 병행했던 고 황강은 목사의 뜻을 기려 제정된 황강은 예술상은 그 첫 수상자로 동해안 어느 어촌에서 목회를 하며 동화를 써온 한 젊은 목사를 택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쓰지만 동화는 결코 어린이들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는 모든 인간을 주인공으로 해서 어린이보다 일반적인 인간의 얘기를 주로 작품화시켰다. 세벗에 발표했던 작은 동화 절뚝발이 토끼 베베에서도 그의 이 같은 의식은 뚜렷이 나타난다. 전국 극장연합회는 컬러 TV의 조기 방영설이 나돌자 불황의 여름철이 겹친 데다가 컬러 TV까지 방영된다면 극장은 문 닫는 수밖에 없다며 한숨. 그견은 이에 따라 지난주 문공부 관계 기간에 오는 2년 이후에나 컬러 TV 방영을 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극장 관람 횟수는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1.7회로 TV가 방영되기 전 2.3회보다 0.6회나 줄었다면서 컬러 TV가 방영되면 평균 1회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신문이나 언론은 언제나 그 모양이었어. 80년 5월 광주를 간첩들의 소행이라고 하고 또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던 그들. 그 이후 5.60에는 전두환과 함께 침송하고 이제 그 폭력의 역사가 밝혀진 지금에 와서 언론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법정에 서거나 또 용서를 비는 경우가 없이 마치 자신들도 피해자인 양 자기네들이 친송했던 사람들을 모두 같은 입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언론들이 그 폭력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지켜 세워주지 않았다면 공부 독재라는 게 생겨나기나 했겠다는 거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 죽음으로 항거할 때 그들은 손가락 하나 피 흘리지 않고 그저 검열에만 복종하면서 신문사에 앉아 가장 정의로운 척 세상 걱정만 하겠다고. 그게 지식인의 양심이며 본의 표현이었던 것. 그리고 그 이튿날 신문사에 나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백만의 독자와 시청자에겐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게 죄악인 줄 알기나 했겠어. 모르니까 지금도 뻐젓이 살아서 전두환 예찬이나 하고 국민의 자유자재로 따위나 거들먹거렸던 기자들이 지금은 부장이나 논설위원이 돼서 이제 전두환 정권 창출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쓰면서 또다시 정의로운 척 하는 거라고. 늘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권력 앞에서는 해도 되는 정도의 비평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엔 개처럼 복종하면서 그들 앞에 앞장서서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게 바로 언론이라고. 원로를 찾아서 자유자재할 줄 아는 국민대학 조현일 씨. 이 사람 어디야? 한양대학 국어연구원장, 문학평론가네? 안전 기반 위의 민주화 성취, 이제 남은 것은 총화에 위한 노력뿐. 국가 안보 없이 자유민주주의 없다. 국가 특성 따라 민주주의 다를 수도. 다시 시작하는 데대로 재출발하자. 광주 사태나 사북 탄광 사태 등 각지에서 벌어진 종교나 학생 데모는 자유의 선용을 지나쳐서 사회의 혼란을 자초하는 관여를 줬습니다. 부장님 그거 아예 제목을 바꾸죠? 이거 왜 이래? 어용을 찾아서로 바꾸자고요. 나라고 별 수 있어?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니 그래도 부장님이 막아야지. 내가 얘기해가지고 방위가? 그리고 취재 기자 이름에 왜 제 이름이 들어가요? 다들 학생 담당 아니야? 아니 학술 담당이라고 쓰지도 않은 기사에 왜 제 이름이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신문에 기자 이름 없이 그냥 어떻게 내보내나? 아니 기자 이름 없이 이렇게 내보내면 되잖아요. 국보에서 꼭 쓰라고 했어. 그래도 차라리 솔직하지 않아요? 너무 꼬적꼬적하게 긁지 마. 네, 애절도죠? 저 신화일보 문화부 기자 이영경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뱀홍을 보러 가려고요. 근데 공연하나요? 네, 저 어제 문제가 있었다던데 공연이요.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걸린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회사들만 없으면 줄줄이 잡혀 들어가도 된대요? 참. 아유, 공연하게 한 거 갖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권력이 바뀌거나 정권이 몰락해도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금방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바뀐 정권 앞에 적응하는 간신배 같은 존재. 뭐 언론 통일을 말하지만 그건 일부 언론 노동자들이 있고 방송이나 사주 입장에선 언제나 그 당시 세력자 편에 서는 거지.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 하다못해 기업이나 정치계의 비리는 그 증거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들은 발뺌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언론은 이렇게 다 들춰보면 나오게 돼 있거든. 예를 들면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몰아붙였던 기사들 그 뒤엔 아무개 기자라고 다 써있고 또 여기 전두환 대통령 영웅 만들기 이런 거나 여기 원로를 찾아서 같은 거 시루에 아부하는 충성스러운 기사들 그리고 그 기회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들이 다 신문에 박혀 있거든. 빼도 박도 못한다고.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피해자인 양 아직도 발뺌을 하고 있는 거야. 범죄의 인식조차 못하면서. 그리고 여기 전두환 대통령 영웅 만들기 썼던 이 윤종국 기자 요 얼마 전 전도재판대 나와서 자기가 영웅시여서 국민한테 소개시켰던 그 전두환하고 오공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판을 하더구만. 그런 우스운 경우가 어딨냐. 자기 같은 사람들이 전두환을 영웅시에서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오공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 하긴 그 당시 언론인들이 대부분 정계에 진출했지. 내가 있던 신화일보사에서도 김기롱 부장 또 이분들 보도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민정당에 들어가더라고. 원로를 찾아서 소부산 스님 정도 위에서 대안의 길 택해야 무욕 청정 사회는 대하서 비롯 큰 깨우침은 작은 이제 탐 안내 모든 사람이 함께 성취되도록 길잡이 없으면 혼란, 길을 가리키는 길잡이가 없을 때 혼란과 정체는 당연하다. 목표를 향해 가야 할 바른 방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정의 자리여야 한다. 의의 길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중생이 제 길을 찾아갈 수는 없다. 유능한 길잡이가 정과 의의 바른 길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소부산 스님. 원로를 찾아서 새시대는 후대의 메시지 만들 때 오영필 목사 화합된 인간사회 희망이 우리는 정의와 의로움이라는 구호만 부르짖다 도리어 평화를 깼던 아픈 상처를 기억해야 한다. 제 눈에 티끌은 보이지 못한 채 남의 부정을 부르짖다 한 가닥 양심마저 상실해왔던 것도 기억해야 한다. 평화를 깨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나보다 남의 잘못을 내세움이 의의가 아니다. 질서라는 원리가 깨지면 양심과 평화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질서라는 생명의 원리를 망각해왔던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학생이 학원을 떠나 방황하고 정치인이 직분을 망각하고 사리를 탐하고 종교인이 사명을 저버리고 이기에 집착한다면 살아가는 원칙과 순리와 단계와 절차를 비희하는 생명의 원리를 무산되고 말이다. 남을 침범하지 말라. 그러면은 1시에 그때 뵙겠습니다. 아, 네, 문화부 친목극이요. 예. 이번에 친목극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언어극이랑 다른 점이랑 이번에 그 나갈 친목극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것도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예. 그 기사요. 아, 그 지금 다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바꾸라면 어떡해요? 예? 아니, 대통령 취임은 그 일면 사안은 다 들어갔잖아요. 예. 아, 그걸 또 문화관에서 또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기사 어디로 넘기라고요? 네, 여느 무대요. 아, 미치겠구나. 여느 무대죠? 저 주식금 보도자료가 아직 안 도착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예. 붙이셨나요? 도착할 때가 됐는데. 그럼요,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제가 받으러 가야죠. 예. 예, 수고하십시오. 부장님 이거 온 거예요. 오늘 사면 기사 다 쳤으니까 그 오면의 시를 연극 당신 빼고 나머지는 내일 시로. 왜요?
그 대통령 취임 기념 뭐 축하 메시지를 넣어야 된다고 그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씩 넣으라고 하니까 아니, 지난 금요일에 전두환의 어제와 오늘 나갔잖아요. 그때는 그거고 또 이번엔 취임 기념이니까 그 김여자 씨를 만나가지고 원고 받아가지고 그 글을 적어야 되니까는 내가 전화해볼게. 선배님 가세요. 있어? 42국에 6162. 여보세요? 네, 김현아 씨. 여기 신화일보 문화부장 이승석입니다. 예, 그 대통령 그 취임 그 축하글 때문에요. 예.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영희야 가서 원고 좀 받아와. 선배님이 가시면 안 돼요? 형이 갔다 와. 경축.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취임. 새 역사 창조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던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엄숙한 사명을 띤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새 시대 새 질서 건설과 조국 통일의 염원을 하는 저희 동아그룹 임직원 일동은 새 지도자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경축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위해 온갖 열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12일 국민투표에 붙여진 새 선거관이 23일 상호 사상 최대의 압도적 찬성표를 얻어 가결 제5공화국 헌법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상호 투표권자 2,037만 3,869명 중 1,945만 7,664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표는 1,782만 7,354표로 내년식 국가부터 출범해될 제5공화국은 국가기본법의 공식 보장 아래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됐다. 투표율 95.5% 찬성률 91.6%라는 사상 최고의 수치는 일단 국민의 압도적 기대가 찬성표 진실보도 조선. 신화일보는 지경 480호로 동지호를 내고 1980년 11월 25일자로 문을 닫습니다. 자유, 중립, 공익의 시사를 내건 신화일보는 1965년 5월 6일 개간, 정확히 15년 6개월 뒤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신화일보는 우리나라 언론사상 처음으로 상업신문을 표방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약속, 국민민복을 우선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뭐 경제지 같은 데도 많이 가는데 솔직히 뭐 경향신문사 같은 거 있겠어? 그래 아니 여기 나 같은 여성 담당 기자가 있으면 경향신문사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신화일보사에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모르겠어. 나가라는 얘기지. 인권 캠프가 그게 5.18 행사에 하나로 열린 거라 그랬지 않아? 근데 왜 난 모르고 있었지? 나도 컴퓨터 통신의 인권 소식을 통해서 들은 게 다야.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광주 인권 캠프 소식을 더 잘 알고 있어. 지난해 캠프 이후 시민연대에서 그 인터넷의 사이트를 개설해서 아주 활발한 정보 교환을 나누고 있거든. 광주는 이제 한 도시명으로서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폭력과 부정에 항거하여 목숨을 바친 민주주의적 희생정신을 뜻하는 추상명사가 되고 있는 거야. 뭐 거창할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에게만은 정치적인 혹은 다른 여러 이유로 해서 그때 네가 읽었던 이재희님의 글에서 보듯 소외와 단절의 도시로 여지껏 갇혀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그렇게 있었는데 이인가보다 못 나가서 아빠가 나가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가 있으니까 이제 몸살이 나죠. 집에 친구들은 일찍 나가가지고 어디서 좀 어떻게 모이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할 텐데 나만 집에서 이렇게 딱 하가지고 이제 자기가 무슨 몸살이 나는가 봐요. 이 몸살이니까 문 열어놓고 자기 방 문 열어놓고
저희가 문 열어놓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마비에서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고개가 코가 쭉 빠져가지고 마비에서 아싸 하면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게 슬퍼요. 갑자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하도 많이 이제 짠해서 있으면 누구 지금 나가서 저 총 쏘고 칼 쏘고 저렇게 무섭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 빈소리로 나가서 죽어보면 팔이 먹습니다. 누구 지금 저기 나가서 맞싸워갖고 죽으면 뭐하냐. 누구 배워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이 나라에 얼마든지 큰 일꾼으로 일할 수 있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데 누구 지금 빈소리로 나가서 싸워서 죽어가서 팔이 먹습니고 헛소리입니다. 아이 나를 생각하지 말고 꼭 참고 집에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딱 소리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놀라가지고 한 소리 안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애기가 슬픈 모습을 해가지고 고개 팍 땅에 쳐갖고 코가 그냥 탁 빠져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슬프게 보고 그래서 제가 한 소리도 못했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21일 날이죠 그게. 21일 날 또 아침에 이제 밥을 늦어나 보게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술 아침에 먹이고는 또 아침에 이제 제가 그렇게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들어오니까 애기가 없어져 버렸어요.